이것만 하면 돼요? 자, 해볼까요? 9번부터. 9번 보시면 저 y는 n에 n 플러스 1 분의 1 x에 1 빼기 x 요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SN 요거를 구하래요. 사실 얘는 되게 쉽지 않나요? 아닌가?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왜요? 재수없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아, 미안해. 자, 미안해. 다시 미안해. 자, 봐봐. 그래프가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상관없잖아. 얘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잖아. 됐어? 여기가 됐어? 그러면 요 면적을 찾으라고. 요 면적 어떻게 구해? 0부터 1까지 y를 적분해야 되잖아. 그럼 요 앞에 있는 개수는 튀어나가도 돼. 0부터 1까지 x에 1 빼기 x잖아. 됐어?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이 얼마야? 가만히 치지 마! 요 값이 얼마야? 이 값이 얼마야? 빨리 얘기해. 피곤하니까. 6분의 1이죠? 네. 왜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과 1이니까 6분의 절대값 a의 1-0의 세제곱이니까 6분의 1이죠? 네. 요거 계산하면 6에 nn 플러스 1분의 1이죠? 요게 sn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6분의 1의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자 n은 n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수원을 배웠으니까 수원을 배웠으면 사실 이 정도는 바로 계산해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죠? 1 빼기 얼마죠? 11분의 1이죠? 어떻게 한 거죠? 부분분수로 바꾼 거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1부터 10까지 쫙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11분의 1이니까 11분의 10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이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농담이야. 자, 13번 보시면 자, 증가함수 fx가 있는데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요 y는 fx와 y는 x가 있어. 이게 만나는 교점이 3개래. 젠장. 그림을 잘못 그렸어. 지금 증가함수 fx가 있는데 이 fx와 y는 x의 교점 x좌표가 각각 알파랑 0이랑 베타래.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릴 거야. 증가함수처럼. 만나는 게 3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 이해했죠?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얘가 0이라고 하고 얘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요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이게 y는 x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y는 fx랑 x는 fy로 둘러싸인 곡선의 면적을 찾으래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은 xy를 바꿔준 거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죠? 역함수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와요? 요거 y는 x 대칭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슝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이게 x는 fy거든. 그럼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얘지. 내가 넓이 나오고 역함수 나오면 뭐 한다 그랬지 항상? y는 x 대칭성. 맞아? y는 x 대칭성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요 면적의 2배. 이해했어?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해? 파란색은? 지금 우리가 y는 x랑 y는 fx로 둘러싸인 면적이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100까지, 베타까지. 맞아? fx에서 뭐 빼줘? x 빼주지. 근데 여기는 x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사실 x에서 빼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려면 절대값. 됐어? 이거의 2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 오케이? 그럼 몇 번? 4번. 이해했어? 이해하니? 영민아 이해해? 쉽지? 질문자. 왜 세영이 왜? 질문자. 누가 질문했어? 없어? 질문자. 이거 13번 질문자. 이해 갔어? 훌륭해.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싶은 a를 구하라. a는 0과 1 사이다. 자, 그럼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고 싶은데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얘는 일단 x 세제곱으로 묶어주니까 x 빼기 1이지. 자, 이런 그래프 좀 잘 그릴 수 있어요, 얘들아? 얘는 0과 1을 지나는데
x를 세제곱으로 인수로 가지면 그 점에서 어떻게 돼요? 접하지는 않고 삼삼수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다가 여기서 1에서 또 0으로 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그래프이 나와요. 이 4차함수는. 이해하십니까? 이거 내 말 이해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 그려보고 싶은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x 세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얘는 사실 어디를 지나죠 또? 인수분해가 되나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얘도 0과 1을 지나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나 완전 잘못 그렸나? 아닌가? 완전 잘못 그렸지? 이 그래프가 왠지 이건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이거고 얘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렸어야 돼. 대충 그리면 이해했어? 요게 1번 요게 2번 이해하죠? 내 말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게 요것이 2등분한대. 그리고 문제에서 A는 뭐라 그랬냐면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대략적으로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2등분한다는 건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좀 식으로 써봐야 돼요.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자, 0부터 1까지 얘로 둘러싸인 부분. 아니죠. 이거에서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 맞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준 거. 이해하나요? 그럼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x에서 요 x 4승 플러스 x 3승 얘를 빼준 거. 요거를 정적분한 값에 절반이 뭐가 돼야 한다? 0부터 1까지 ax의 1-x가 돼야 한다. 내 말 이해했냐? 요걸 이용해서 a를 찾자고. 됐어? 그럼 요거 위에 거 계산해볼까?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냐?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2x 4제곱이잖아? 적분하면 얼마야? 3 얼마냐? 2x 4제곱 적분하면 얼마야? 얘들아 적분해줘. 이거 x 세제곱 적분하면 얼마야? 그 다음에 x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지. 여기다 1, 0을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뭐야? 이건 아까도 했잖아. 6분의 얼마야? a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 계산이 한 개 같아야 돼. 그럼 얘에다가 a란 a를 구해보면 양변에 6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3배에 여기다 1 집어넣은 것들 계산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그 다음 여기가 4분의 3이죠?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3에 마이너스 20분의 8에서 15 빼줘야 되나요? 얼마인가요? 8에서 15 더해줘야 되나요? 얼마요? 7? 그럼 20분의 21? 계산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 아, 그러네요. 아, 잘못했네요. 자, 이거의 절반이 여기에서 이거 뺀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빼줘야 되죠? 여기서 밑에 거 뺀 거. 밑에 게 이거였잖아. x 4승 플러스 x 세제곱. 이걸 계산해줘야 되네. 이해했어? 자, 그러면 계산을 좀 더 해볼까? 얘는 6분의 a야. 얘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인가? 맞지? 네. 이해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지금 6분의 a 해버리고 얘는 뭐 해버리면 되냐? 2분의 1 하면 되지.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20분의 1인가? 20분의 1을 좌변으로 넘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분의 1인가? 됐어? 이해하지? 여기가 마이너스 20분의 1이지? 내 말 이해하냐? 그럼 20분의 여기 2분의 1이고 됐어?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0분의 얼마야? 7에 40분의 1 빼주고 40분의 5야? 계산 막 틀리네. 맞아? 그럼 8분의 1이야? 그럼 6 곱하니까 8분의 6이야? 그러니까 4분의 3이네. 고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 원점과 2,4 사이를 움직이는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 찍은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점 찍은 부분의 넓이가 어디를 말해요? 지금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말하나요? 이게 점 찍은 부분이죠. 그럼 내가 요 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긴 지금 이고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넓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넓이를. 근데 이 넓이 어떻게 찾게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자, 이거 넓이 어떻게 찾죠? 요 삼각형에서 요 지금 사다리꼴을 더해서 0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나요? 아, 왜 놀라요? 자, 그렇게 안 한 사람,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 그럼 칭찬해 줄게요. 자, 다시 내 질문이 뭐냐면 요 색칠된 그렇게 해도 못했어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요 Px 좌표를 A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은 고3 애들 모의고사 나왔는데 그렇게 해설하는 멍청한 놈도 있고 EBS 답지도 그렇게 멍청하게 써있거든요. 근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봐. 자,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사다리꼴 넓이를 더해서 요 정적분한 걸 빼주면 색칠된 부분이 나오기는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어? 없어요? 머리 좀 써봐. 저 직선 P의 좌표를 정해. P의 좌표 X좌표 A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빼주는 거 말고 한 방에 쓸 수 없어요? 한 방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요 이차함수란 직선의 교점이 알파 베타야. 그럼 요 면적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여기를 AX제곱 이렇게 쓰면은 요 면적 어떻게 된다 그랬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잖아. 맞아? 그럼 요 면적을 한 방에 써봐. 어떻게 돼? 6분의 1에 A 세제곱이지. 됐어? 자, 그럼 요 면적은 뭐라고 쓰게? 요 면적은 6분의 1에 2 마이너스 A 세제곱. 됐어? 그럼 끝난 거야. 6분의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랑 지워지잖아. 그럼 남는 게 얼마냐? 3A 제곱 B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3, 12A인가요? 그 다음 3A B 제곱이니까 얼마죠? 6A 제곱인가요? 그 다음 플러스 8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얘를 그래서 SA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해볼까요? 요 안에 있는 식은 사실은 뭐였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분의 4였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2a 빼기 2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극소인가요?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러네요.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a가 1인데 이 점에서 극소가 되면서 최소가 되겠죠.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4 하면 답이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좀 센스 있게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답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잘 보면은 뭐 그럼 다 같이 뭘 먹죠? 그 시간에 뭐 먹냐고? 글쎄. 피자? 하는 데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자, y는 x 세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에서의 접선과 원점이 아닌 점, 요 a, a 세제곱을 해볼까요? 이 점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x축, y축에 의해서 나뉘어진 세 부분의 넓이비를 구하래. 근데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x축에 의해서 나뉘어진 부분 첫 번째고요. 여기 부분이 y축에 의해서 나뉘어진 부분 두 번째고요. 여기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죠. 얘네들의 넓이비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접선의 반도식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접선의 반도식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냥 A라고 놔볼까요? A라고 놔보면 이 접선 어떻게 되나요? y-y1은 미분하니까 3A 제곱에 x 빼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점의 x좌표를 구해보고 싶어요. 여기를 P라 그러고 Q라 그러고 여기 y절편을 R이라 그러고 또 다른 한 점을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Q의 좌표가 먼저 어떻게 되죠? Q의 좌표는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Y에다 0 집어넣어야 되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A니까 3분의 2A, 0이냐? 맞지? 이해했어? 이게 Q의 좌표야. 자, 그럼 R의 좌표는 어떻게 되지? 자, R의 좌표는 X에다 0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죠. 자, S라는 놈의 좌표도 찾아야 되는데
S는 사실은 이 접선과 이 포물선과의 교점이잖아요. 3차함수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이거 y 대신에 x 세제곱을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은 3a 제곱 x 마이너스 3a 3승이니까 x 세제곱 빼기 3a 제곱 x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이게 0이죠? 그럼 얘가 반드시 a라는 걸 인수로 갖죠? 그럼 얘 우리가 조립제법 써보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2a 세제곱인데 a가 들어가니까 1aa 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0 이렇게 나와요. 민수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 아프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 알았어. 자, 여기 0인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되나요? 인수분 해버리면 x-a랑 x 플러스 2랑 x-a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a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8a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8a 세제곱. 근데 계산을 아직 한참 더 해야 돼. 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에 요 S1의 넓이를 찾아야 되잖아. 자, S1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넓이는 요 접선에서 그러니까 요 지금 이 곡선이 이루는 면적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일단 지워볼게. 이거 지운다. 칸이 부족하니까. 내 말 이해하죠? 일단 좌표만 써보고 내가 식을 하나 써볼게요. S1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A까지 얘를 정적분한 거에서 못 빼주자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3분의 2a였잖아요. 그럼 3분의 2랑 a 세제곱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a의 a 세제곱. 됐어요? 이게 S1입니다. 자, S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S2는 요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럼 아래 좌표가 뭐였냐면 이거였으니까 요 길이는 2a 세제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x좌표는 3분의 2a이고. 됐어요? S3도 구해야 돼요. S3는 어떻게 구하나요? 마이너스 2a부터 0까지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a부터 0까지 위쪽 곡선인 x세제곱에서 이 직선을 빼줘야 돼요. 그럼 직선이 뭐냐면 마이너스 3a 제곱 x 그 다음에 얼마죠? 플러스 2a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얘네들의 면적을 각각 a로 나타내서 얘네들의 b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얼마냐? 4분의 1 a 4제곱이거든? 그럼 얘 6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야? 4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 얼마야? 12분의 1에 a 4제곱이지. 됐어? 자, 얘는 2 약분하니까 3분의 2 a 4제곱이지. 됐어? 자, 요거는 계산해줘야 되겠네. 4분의 1 x 4승 그 다음에 2분의 3 a 제곱 x 제곱 2a 세제곱 x 이렇게 되지. 0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에 요거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4a 4승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냐? 4a 제곱인데 2 곱하니까 2a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a 4승 얘는 마이너스 4a 4승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얘가 6a 4승이네. 됐어? 그럼 a 4승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S1 대 S2 대 S3는 12분의 1 대 3분의 2 대 6이야. 자신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12로 곱해볼게요. 1대 맞나요? 맞죠? 1대 그 다음 뭐죠? 그렇지 8대 70 맞네요. 이게 답이네요. 이해하십니까? 뭐 차근차근 계산하는 수밖에. 네. 저게 모든 점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렇죠. 이민의 점 1,1로 잡아도 돼요. 그렇게 네. 하고 사수령에다 그냥 그건 틀리죠 그러면. 네. 그거 틀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면 사실은 요 y는 x 세제곱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또 다른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의 좌표는 항상 마이너스 2a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1이잖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일반화시켜서 막 하고 있으니까 계산이 복잡한 거지.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 P랑 Q라는 점이 있는데 요 PQ와 그 다음에 요거로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가 얘가 2분의 9가 되는 2분의 9일 때 A가 무한대로 가는 A분의 PQ의 극한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하나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더 크다 그랬어요?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Q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요 PQ가 요 무리함수랑 이루어진 요 면적, 요 넓이가 2분의 9래요. 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는?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잘 봐. 얘를 우리가 X축으로 적분하면 요 지금 곡선과 요거로 이루어진 요 면적에서 요 사다리꼴의 밑에 있는 면적을 빼줘야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곡선이 요거랑 이루어진 면적을 구하는 것을 얘를 적분해야 되니까 못해요. 맞습니까? 물론 루트 x를 적분해서 계산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은 거로 생각하면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 y축과 이루어진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얘를. 알겠어? 이해하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잘 봐. 여기 만나는 교점이 얼마였죠? a랑 b죠?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 y축으로 적분할 건데, 맞아? y축 적분할 건데 요 앞에 있는 더 오른쪽에 있는 직선이 얘잖아요. 요 직선의 방식이 뭐예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x 증가량이 b제곱 빼기 a제곱이고 y 증가량이 b 빼기 a잖아. 맞아? y는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얘를 좀 정리해 보면 요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냐? 이런 직선이지. 맞아? 근데 얘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돼? x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b 플러스 a의 y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b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은 x 이렇게 나와. 내 말 이해해? 얘를 좀 더 정리해보면 이거 y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b는 x. 그러니까 이 pq라는 직선의 방식을 x는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됐어? 그럼 이 직선에서 뭘 빼주자? 요걸 빼주자고. x는 y 제곱을. 이해했어? 그럼 이 직선이 b 플러스 a의 y 마이너스 ab 여기에서 뭐 빼주자고 하는 거냐면 뭐 빼주는 거야? y 제곱을 빼주자고.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됐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 어떻게 계산해? 얘 지금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그 두 군이 사실은 a, b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도 사실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의 b-a 전체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내가 나온 게 뭐가 됐냐면 b-a 세제곱이 여기다 6을 곱하니까 27이 된 거고 따라서 b-a가 3이 된 거야. 이해했어? 졸려? 그래서 b는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뭘 찾아야 되냐면 요거의 극한을 찾으래. 그럼 얘는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1에 pq의 길이를 써야 되잖아? 그럼 pq의 길이는 얼마였냐? b제곱 빼기 a제곱의 제곱 플러스 b-a 제곱 이거지. 이거에 루트가 있는 거지 원래. 됐어? 근데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얘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집어넣어볼까? 귀찮지만 집어넣어보자. a분의 1에 b 대신에 a 플러스 3 집어넣으니까 얘는 9야. 얘는 얼마야? 6a 플러스 9냐? 맞아? 요 제곱의 제곱이야. b가 a 플러스 3이니까 a제곱 사라졌잖아. 그럼 6a 플러스 9잖아. 그거의 제곱인가? 맞아? 루트에 6a 플러스 9의 제곱 얘가 얼마였어? 9. 됐어? 그럼 이거 극한은 어떻게 돼? 자, 루트 안에가 a가는 2차식이거든? 분모는 a가는 1차식이지. 그럼 우리가 이거의 극한은 어떻게 해? 최고차항 개수 b로 구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분모의 개수는 1이고 분자의 개수는 루트 36이잖아. 맞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얼마라는 거야? 6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이해했어? 지금 이 세 부분을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파랑 대 노랑의 b가 2대 3이래. 얘가 둘 다 y는 x 대칭이니까 봐봐. 여기 부분의 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 밑에 부분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어차피 노란색의 넓이라고 하는 건 2a이고 파란색의 넓이라고 하는 건 2b라는 건 알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a 대 b가 뭐라고 나왔냐면 몇 대 몇이 됐죠? 파란색과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이니까 이게 3대인가요? b 대 a 이렇게 쓸까요? b 대 a가 3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요 b랑 a를 더하면 얼마예요? 어? 파란색과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의 넓이 b가 2대 3이잖아. 어? 파란색과 뭐라고? 바뀌었어요. B가 바뀌었어요. 어? 파란색하고 노란색. 파란색과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2대 3이라며. 파란색이 2 아니에요? 파란색이 2대 3. 거꾸로 썼네요. 그 다음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넓이가 225니까 이거의 절반이죠?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A랑 3B랑 같잖아. 맞아? 그럼 양변을 여기다 2배 해볼까? 그럼 2A 더하기 2B가 225가 되는 거고 2A가 3B니까 5B지. 얘가 225지. 그럼 B의 값은 얼마야? 45 이렇게 나오나? 그럼 A가 얼마야? 얘가 45야. 그럼 얼마야? 2분의 130 이렇게 나오나? 구하고 싶은 게 뭐죠?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fx를 정적분한 걸 구하래. b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b 45대요. 뭐예요? 너무 쉽잖아. 네. 이해했죠? 누가 물어봤죠? 물어본 사람 이해해요? 네. 자, 마지막 24번. 막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되게 쉽지 않아? 되게 생각하기에 많진 않잖아. 여기 단어는 계산이 그냥 복잡할 뿐이죠. 자, y는 x에 2-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이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f라고 했어요. 이걸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f라고 했고, 그 다음 y는 mx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8분의 1 f래요. 그랬을 때 m의 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x에 2-x니까 0이랑 2를 지나는 이런 포물선이죠. 근데 이게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은 0부터 2까지 x에 2-x를 적분하면 되니까 이거 얼마라고요? 6분의 1에 2-0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3분의 4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mx를 그릴 건데 y는 mx라고 하는 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그림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얘가 8분의 1 f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는 요 교점 x좌표가 필요하죠. 그럼 요 교점 x좌표를 구하려면 요 x에 2-x랑 mx를 연립해야 되고, 그럼 x로 나눠버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2-m이 나오는 거죠. 요 교점 x좌표가. 그러면 요 지금 이 면적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요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어디까지죠? 2-m까지 적분하는 거죠. 뭘 적분해요? 저 곡선에서 뭘 빼주면 되죠? 직선을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이걸 적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이 계속 뭐가 된다고? 6분의 얼마에? 1에 2-m 빼기 0의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요게 지금 8분의 f라고. 됐어? 이해했어?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이게 지금 뭐였지? 이게 지금 f였지. 이해했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자, 6분의 1에 2-m의 전체의 세제곱이 8분의 1에 3분의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 약분하면 1이네?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네? 그럼 m은 뭐야 여기서? 1이지. 됐어? 근데 이게 답이 하나가 아니야. 맞지? 이게 답이 하나가 아니야. 이게 일단 1번이야. 맞아?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풀거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찾는 거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요 곡선 사이를 지나치는 경우를 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 잘 봐. 여기가 지금 2인데 이게 기울기가 굉장히 큰 거야. 이게 커. 됐어? 이 크면
이 포물선 2차 함수니까 어차피 얘가 더 이렇게 내려와 무조건. 이해? 그래서 여기 만날 수도 있어. 맞아? 여기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경우를 한 거냐면 m이 뭔지 모르나? 이게 m이 두 번째 게 뭐 나오지? 딱히 뭔지 모르겠네. 접선의 기울기로 따져야 되나? 그럼 쟤를 미분하면 아니야. 뭐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 부분의 면적이 8분의 1 f가 되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 부분의 면적을 찾으려면 여기 만나는 교점 역시 뭐였냐면 얘가 변하진 않아. 왜냐면 2차 함수는 직선이 만나는 경우니까.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이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따져야 되죠? 얘가 지금 2-n부터 0까지죠. 이번에도 역시 요 x의 2-x에서 mx를 빼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면적을 구할 때도 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6분의 1에 이거에서 이거 뺀 거 n-2의 전체의 세제곱 요게 결국은 이게 8분의 1 f랑 같아야 되는데 8분의 1 f가 결국은 또 6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n-2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경우에 m은 3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두 가지입니다. 거리와 적분. 우리가 예전에 몇 단원이었어요? 9단원인가요? 8단원인가요? 7단원인가요? 8단원이죠.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미분 막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아? 그렇지? 이름이 뭐였냐? 속도와 미분. 얘는 속도거리와 적분. 근데 여러분들이 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냐면 그 당시에 요 변이가 있어요. 변이는 벡터형이었어? 아니면 스칼라형이었어? 변이는 벡터였어. 알겠어? 그 스칼라랑 벡터의 차이가 뭐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 그다음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었죠. 그래서 변이를 모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고 했죠. 속도의 정의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바로 속도의 정의였고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었죠. 그래서 함수의 변화율을 배웠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속도의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면 가속도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된다는 걸 유도해 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를 뭐하면 얘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역시 변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할 건 사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내가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요 속도거리와 적분해서 배우는 거의 운동은 우리가 좌표 표면의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선상 위에서의 운동을 얘기한다 라는 걸 먼저 아시면 되고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 속도 함수가 나와 있어요. v가 vt라는 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럼 t가 a부터 t가 b까지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점 P의 변이를 구하래요.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예전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시각 T에 따른 위치 함수가 나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속도 함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게요? 얘를 A부터 B까지 요 속도를 적분하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두 번째는 요 점 P의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이동 거리.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게요? 자, 이동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죠. 속력의 정의는 뭐였냐면 속도의 크기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t는 b에서의 만약에 위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위치. 점 P의 위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게요? 처음에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뭐라고 쓸 거냐면 처음에 위치는 A 초일 때의 위치라고 해서 X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변한 위치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처음에 T가 0부터 출발을 했으면 여기가 X0가 되겠죠. 물리 배우는 애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 밑에 거 없으면 하나 써두세요. 수직선 상위를 움직이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 1, 2, 3초 후에 p의 위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뭐 하면 적분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위치가 나온다고 했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 x0 이렇게 더하잖아 아까. x0는 그냥 0이야. 알겠어? 그럼 1초일 때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0부터 1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 적분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4t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얼마인가요? 11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2초일 때 위치를 구하래요. x1로 쓸 거예요. 얘는 2초일 때 위치는 요 구간만 2로 바꾸면 되죠. 여기다 2를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이니까 3분의 16인가요? 이해했습니까? 3초일 때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3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3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3이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없죠? 두 번째는 t가 0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 총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근데 요거의 식의 좀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내가 뭐 계산을 하면 공식에다 대입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냐면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초일 때 4의 속도에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감소하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1초, 2초, 3초일 때 위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 1초까지의 요 면적을 말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변 위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변 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2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속도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는 수직선 상위로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처음에 원점이 있었거든요. 그럼 2초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2초가 되는 순간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2초가 되는 순간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얘는 2초까지는 여기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3초일 때 다시 일로 온 거잖아. 맞아? 여기를 잘 봐.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어. 2초일 때는 3분의 16의 위치에 있었지. 그 다음 3초일 때는 3의 위치에 있었잖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얼마지?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7인가? 이해했어? 그럼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얘랑 얘를 더해줘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얼마야? 3분의 16 플러스 3분의 7이니까 3분의 23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얘를 식으로 쓰고 싶으면 식으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 0부터 3까지 이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돼. 얘를 적분하려면 아까처럼 0부터 2까지는 요 안에가 양수니까 얘를 적분해주고 2부터 3까지는 저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적분해줘도 똑같이 얘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나요? 얘는 어떤 그래프를 말하냐면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뭐냐면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대요. 맞아요? 틀려? 책 보지 말고 대답만 해주세요.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2번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꾸었대요. 방향을 몇 번 바꾸었을까요? 어디에서 어디서 바뀌죠? 2초랑 4초에서 7초 여기 3번 바뀌죠. 그래서 얘는 3번만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4초 후에 원점에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4초 후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초만큼은 얼마큼 간 거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수직선 상위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2초 동안은 얼마큼 간 거죠? 이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만큼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점에 있는 거 맞죠? 이해했죠? 네 번째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대요. 아니죠. 여기 좀 더 가면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이해했죠? 자, 다섯 번째는 7초 동안 총 움직인 거리는 6이래요. 그럼 전체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이 거리들을 다 더해줘야 되죠? 요 거리가 2였어요. 2였어요. 요건 1 곱하기 2니까 1이고 여기 길이가 2고 1이죠. 그럼 7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얼마예요? 4, 6, 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답은 3번이에요. 이해하십니까? 3번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문제를 잘 들어야 돼요.
얘는 P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새 자동차 A, B, C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다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자동차가 세 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세 대의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래. 자, 첫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으니 맞을까 틀릴까? 자,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으니. 야, 여기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순간에서의 속도들을 다 더해서 이걸 전체 40으로 나누어 준 게 평균 속도거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하죠? 못 구하죠. 이 값들을 잘 모르니까. 안 그래? 그럼 A와 C의 평균 속도가 같으냐라고 물어봤어. 맞을까 틀릴까? 아닌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지점 P에서 어떤 지점 Q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새 자동차의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잠깐 맞아 틀려요? 왜 맞죠? 시간이 전부 다 같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같아요? 경로가 같죠? 그러니까 시간분의 변 위가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같다고 봐야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B와 C의 가속도가 B, C의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존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왜 맞죠? 우리가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가속도라고 무엇을 의미하죠?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인 점이 적어도 한 번씩은 존재하니까 2번도 맞는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세 번째는 이 각각의 그래프와 요 도형의 넓이 3개가 모두 다 같대. 이 T축과 이루는 면적이 같대.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맞죠? 그렇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양의 방향에 있잖아요. 속도가 양의 방향에 있으니까 요 면적이 말하는 것이 변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양수니까 이동거리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동거리가 셋 다 같잖아요. 왜냐하면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이동한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에요. 1, 2, 3번이 그래서 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까? 1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가 20인 걸로 똑바로 위로 던졌대요. 이런 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연직상방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그럼 T초의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20 빼기 10T래요. 이런 것들을 구해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초 후 지면에서의 높이를 구하라. 두 번째는 뭘 구하라 그러냐면 최고점에서의 높이를 구하라. 세 번째는 뭘 구하라 그러냐면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움직인 거리. 자, 그림을 먼저 좀 이해해 볼게요. 연직상방 운동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에 민기로 예를 들었나요? 혜준이었나요? 자, 여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혜준이가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지를 잔뜩 구겨서 팔이 이렇게 내밀었어요. 팔이 길죠. 그래서 여기 똑바로 우리가 시험지를 던진 거예요. 그럼 이 던져진 시험지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틀렸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하죠?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시험지의 운동 상태를 시각 t에 따라서 속도를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첫 번째는 3초 후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해보면 변이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처음 높이는 10m에 있는데 얘가 3초가 지났어. 그럼 얘를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인데 여기에 3, 0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야? 3, 3, 9, 45에 60이니까 15 이렇게 나오냐? 그럼 얘가 3초 동안 15m만큼을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초 후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10에다 15를 더하니까 25m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 최고 높이를 구하래. 그럼 최고 높이는 사실은 언제니? 얘가 지금 속도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을 봐야 돼. 그럼 속도의 부호가 언제 변해? 2초일 때 변하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0부터 2까지
요 20-10t 요걸 정적분한 거를 기존의 10에도 더해준 게 최고 높이가 된다고. 그럼 얘를 적분한 건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20에서 40을 더하니까 20이니까 10을 더하면 30이 나온다고. 이해했어? 그럼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란 우리가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럼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얘를 적분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는 전부 다 양수니까 얘를 적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10t 빼기 20을 적분해줘야 돼. 요건 앞에서 적분했어. 20이라고. 맞아? 그럼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30인데 1초 후에 25m로 떨어졌다는 것은 5m가 내려온 거잖아. 여기 정적분값이 사실은 5야. 요거 계산해도 25라는 걸 알 수 있어. 내 말 이해했어?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계산적인 방법이고, 우리 이제 좀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거든. 얘가 지금 20 빼기 10t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운동이거든.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니? 연직 삼방 운동 말고. 뭐가 일정한 거야 지금? 여기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위로 똑바로 던졌으니까 받는 힘은 사실 중력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중력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하죠? 중력 가속도가 10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가 0일 때 여기 좌표가 얼마예요? 20이죠? 맞습니까? 여기 좌표는 얼마예요? 2죠? 내가 필요한 게 여기 3까지잖아요. 그럼 요 면적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변 2라고 했잖아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럼 처음에 사실은 3초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 요 면적은 굳이 적분을 하지 않고도 요 삼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요 면적이 20이고 요 면적은 10이죠. 맞습니까? 틀렸죠? 5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간 거고 얘는 밑에 쪽으로 내려온 거니까 15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0에서 15를 더하니까 25가 된 거고, 최고 높이는 여기까지니까 기존 10에서 20 더해서 30인 거고, 참수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 둘을 더하니까 25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자, 5번 문제를 이해해 보세요. 빨리. 자, 전 P는 처음 속도 6으로 A에서 출발해서 가속도 2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대. 자, P의 처음 속도가 뭐냐면 얘가 6으로 주어졌고 A를 출발해서 가속도 2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랬으니까 요 P의 가속도를 이렇게 쓸까요? 얘가 2예요. 그 다음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Q가 A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대요. 그럼 Q의 속도는 그냥 K인 거죠. 얘는 가속도는 없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일단 P의 T초 후의 속도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P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속도가 6이에요. 근데 T초가 지났어. 그럼 가속도가 2니까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2T를 더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자, Q의 속도는 항상 뭐야? 항상 K지. 얘는 등속도 운동. 얘는 등속도 운동, 얘는 등가속도 운동. 이해하죠? 내 말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위치를 구하고 싶어요. 얘의 위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얘를 적분해줘야 되죠. 내 말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6t. 근데 처음 위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말이 없나요? 그냥 A에서 출발했다고 했네요. A를 원점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Q의 속도가 K로 일정하니까 Q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KT인데 문제는 뭐죠? 얘가 몇 초 뒤에 출발했어요? 얘보다 2초 후에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문제는 뭐냐면 늦게 출발한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뭘 구하라고 했죠?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에 K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얘랑 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라고.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어떻게 풀죠? t제곱 플러스 6-kt 플러스 2k는 0에 얘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찾을까요? 자, 얘를 만족하는 t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t는 최소한 몇 초보다 이상이어야 되냐면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판별식을 써야죠. 자, 근데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게 있는데 일단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2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얘가 지금 4 플러스 12
그러니까 16이지. 맞아? 요런 2차 함수에서 얘 2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지금. 맞아?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2가 여기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은 뭐냐면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2보다 큰 실근을 갖게 되는 K의 범위를 찾으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근해분리 문제를 풀으라고 한 얘기지. 이해하냐? 그럼 첫 번째 뭐 이용해? 판별식. 6-K의 제곱 빼기 얼마야? 8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K 제곱 빼기 20K 플러스 36이 0보다 이상이지. 그럼 K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가 18보다 크거나 같죠? 내 말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뭐 따져줘야 돼요? 축의 위치를 따져줘야 되죠? 그럼 T는 얼마인가요? 2분의 K-3인가요? 맞습니까? 이해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요게 2보다 커야 하죠? 그럼 K는 얼마죠? 7보다 커야 하나요? 맞아요? 틀려요? K-6 아니에요? 뭐 틀렸다고 얘기하지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얼마예요? 4에다가 이거 맞아? 자신이 없어. 4에다 6 넘으니까 10이냐? 10보다 커야지. 세 번째 뭐 이용하지?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걔는 무조건 양수야. 됐어? 그럼 이거를 모두 다 만족하는 K의 범위가 18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요. 그래서 최소값 K는 뭐가 되는 거냐면 18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